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5장 앤의 이야기 있잖아요. 앤이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 말했어요. 저는 이 마차 타기를 즐기기로 맘먹었어요. 제 경험상 뭘 확실히 즐기겠다고 굳게 맘먹으면 거의 언제나 즐길 수 있거든요. 물론 확실히 맘을 먹어야 해요. 지금 마차를 타는 동안에는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마차 타기만 생각할 거예요. 아, 저기 보세요. 일찍 핀 들장미 한 송이가 있네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요? 장미는 자기가 장미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장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분명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분홍색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색깔이지 않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지만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분홍색을 입을 수 없거든요. 상상 속에서도요. 혹시 어릴 때 머리가 빨간 사람이 자라서 다른 색으로 변한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본 적은 없는 것 같네. 마릴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 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졌네요. 제 인생은 묻혀버린 희망들의 완벽한 묘지예요. 이건 예전에 책에서 읽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뭔가 실망스러울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그 문장을 되뇌어요. 난 그게 무슨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마릴라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참 멋지고 낭만적으로 들리거든요. 마치 제가 책 속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저는 낭만적인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묻힌 희망들로 가득한 묘지라니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낭만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오히려 기뻐요. 오늘은 반짝이는 물의 호수를 건너가나요? 내가 말하는 반짝이는 물의 호수가 베린의 연못이라면, 아니, 그곳은 안 간다. 우리는 해안길로 갈 거야. 해안길이라니 이름이 참 예쁘네요. 애니 몽상적으로 말했어요. 이름처럼 예쁜 길인가요? 해안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 금세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화이트 샌즈라는 이름도 예쁘긴 한데 에이벌리만큼 마음에 들진 않아요. 에이벌리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음악처럼 들려요. 화이트 샌즈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5마일이지. 그리고 어차피 말할 작정인 것 같으니 쓸모있는 이야기를 좀 하렴. 내 자신에 대해 아는 걸 말해봐.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아는 건 별로 흥미롭지 않아요. 애니 재빨리 말했어요. 제가 상상하는 제 이야기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들릴 텐데요. 상상은 됐어. 사실만 말해. 처음부터 시작해.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이냐? 저는 지난 3월에 11살이 되었어요. 애니 작은 한숨을 쉬며 사실만 이야기하기로 체념하듯 말했어요. 저는 노바스코샤 주 볼링부룩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은 월터 셜리이고 볼링부룩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니 이름은 버사 셜리예요. 월터와 버사, 정말 예쁜 이름이지 않나요? 부모님이 멋진 이름을 가지셔서 정말 기뻐요. 아버지 이름이 예를 들어 제디다이어였다면 정말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름이 뭐냐는 상관없지. 마릴라가 도덕적인 교훈을 덧붙이듯 말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책에서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향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장미를 엉겅퀴나 스컹크 배추라고 부르면 그렇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가 제디다이어였더라도 좋은 분이셨겠지만 그래도 그건 일종의 십자가 같았을 거예요. 어머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하시고 나서는 당연히 그만두셨죠. 남편이란 이미 큰 책임이니까요. 토머스 부인은 두 분이 마치 아기 같고 교회 쥐처럼 가난했다고 말했어요. 두 분은 볼링부르게 아주 작고 노란 집에서 사셨대요. 저는 그 집을 본 적은 없지만 수천 번 상상했어요. 거실 창가엔 인동덩굴이 있고 마당엔 라일락이 피어 있고 대문 안쪽에는 은방울꽃이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모든 창문엔 모슬린 커튼이 달려 있을 거예요. 모슬린 커튼이 있는 집은 뭔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토머스 부인은 제가 지금까지 본 아기 중 가장 못생겼다고 했어요. 너무 말랐고 작고 눈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완벽하게 예쁘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머니가 청소하러 오는 가난한 여자보다 훨씬 더 나은 판단을 하셨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어머니가 저를 만족스러워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 슬펐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후 오래 사시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건 참 달콤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나흘 후에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가 되었고,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랐대요. 그때부터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두 분 다 먼 곳 출신이셨고, 살아있는 친척이 없다는 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결국 토머스 부인이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 집은 가난했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녀는 저를 손수 키웠어요. 그런데 손으로 키운다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토머스 부인은 내가 손수 키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 있니? 하고 꾸짖었거든요. 비난하듯이요. 토머스 부부는 볼링부르크에서 메리스빌로 이사했고 저는 8살 때까지 그들과 살았어요. 저는 토머스 아이들을 돌보는 걸 도왔어요. 저보다 어린 아이가 4명이나 있었고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다 토머스 씨가 기차에 깔려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토머스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저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토머스 부인은 또다시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그때 강가에 사는 해먼드 부인이 내려와서는 제가 아이들을 잘 본다며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부와 함께 강가 근처에 있는 그루터기들 사이의 작은 개간지에서 살았어요. 아주 외로운 곳이었어요. 상상력이 없었다면 거기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해먼드 씨는 작은 제재소를 운영했고 해먼드 부인에겐 아이가 8명 있었어요. 그중 3번이나 쌍둥이를 낳았죠. 저는 아기를 적당히 좋아하지만 3번 연속으로 쌍둥이를 낳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해먼드 부인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기들을 안고 다니느라 너무 지쳤거든요. 저는 해먼드 부인과 함께 2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다 해먼드 씨가 죽자 해먼드 부인은 살림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저는 아무도 저를 데려가려 하지 않아서 홉튼의 고아원으로 가야 했어요. 고아원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붐빈다고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줬고 거기서 4개월 동안 있다가 스펜서 부인이 왔어요. 애는 이번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을 마쳤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원치 않았던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즐겁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에는 다닌 적이 있니? 마릴 나가 갈색 앞말을 해안길로 몰며 물었어요. 많이 다니진 못했어요. 토머스 부인 댁에 마지막으로 있을 때 잠깐 다녔어요. 강가로 갔을 땐 학교가 너무 멀어서 겨울엔 걸어갈 수 없었고 여름엔 방학이라 봄, 가을에만 조금 다녔죠. 물론 고아원에 있을 때는 다녔어요. 저는 책도 꽤 잘 읽고 시도 아주 많이 외웠어요. 호엘린덴 전투, 플로든 전투 이후의 에든버러, 라인 강가의 빙엔, 그리고 호수의 여인의 여러 구절들, 또 제임스 톰슨의 사계절 대부분도요. 등을 따라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시 정말 좋지 않아요? 제 오독본에 폴란드의 몰락이라는 시가 있는데 정말 전율로 가득하답니다. 물론 저는 오독본까지는 못 갔어요. 사독본 반이었죠. 하지만 큰 언니들이 자기 책을 빌려줬어요. 그 두 여자 토머스 부인과 해먼드 부인은 너한테 잘해줬니? 마릴 나가 앤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앤이 머뭇거렸어요. 예민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난처한 기색이 번졌어요. 그분들은 잘해주시려고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착하고 친절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선의로 대해주려고 하면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았으니까요.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게다가 3번 연속 쌍둥이를 낳는 것도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분명 저에게 잘해주시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말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애는 해안길의 풍경에 조용히 넋을 잃었고 말일 나는 말고삐를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현듯 어린 소녀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었어요. 얼마나 굶주리고 사랑받지 못한 삶이었는지 노동과 가난, 방치의 세월이었어요. 말일 나는 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만큼 영리했어요. 진짜 집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앤이 얼마나 기뻤는지 당연했어요.
돌려보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말일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자기도 매튜의 알 수 없는 고집을 한번 들어줘 볼까? 그는 꼭 애니 머물기를 원했고 그 아이는 착하고 가르칠 만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말이 너무 많긴 하지만 말일 나는 생각했어요. 그건 고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무례하거나 속된 말은 하지 않잖아. 품위가 있어. 아마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을 거야. 해안길은 숲 같고 야생적이며 외로웠다. 오른쪽에는 걸프 바람과 오랜 세월 쌓아온 왜소한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왼쪽에는 붉은 사암 절벽이 길에 아주 가까이 있어 성미 급한 말이라면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할 만했어요.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따른 바위더미들이 있고 곳곳에 자갈이 보석처럼 깔린 작은 모래만이 있었어요. 그 너머에는 푸르고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갈매기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 날개를 번뜩이며 높이 날고 있었어요. 바다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애니 오랜 넉나간 침묵 끝에 말했어요. 메리스빌에 살 때 토머스 씨가 마차를 빌려서 우리 모두를 해변으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지만 그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 일을 수년 동안 행복한 꿈으로 다시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 바닷가는 메리스빌 해변보다 훨씬 더 아름답네요. 저 갈매기들은 정말 멋지지 않아요? 갈매기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될 수 없다면요. 해 뜰 무렵 깨어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날고 저 푸른 바다 위를 하루 종일 훨훨 날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걸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저 앞에 보이는 큰 집은 뭐예요? 화이트 샌즈 호텔이야. 커크 씨가 운영하지. 하지만 아직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어. 여름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이 해안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 저긴 스펜서 부인 댁이 아닐까봐 걱정했어요. 애니 슬프게 말했어요. 그곳에 도착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요.